맑은 하늘에 이제 수국화를 많이 심어놨어요. 황리산에. 보기가 굉장히 좋죠. 라운드로 이제 테이블도 이렇게 잘 해놨는데, 주식에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비중을 실어서 빨리 이기면 제일 좋죠. 속전속결로 내가 비중을 강하게 실었는데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해서 수익이 크게 발생을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자산이 적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 테마주 이런 데다가 이제 비중을 강하게 실어서 단기간에 이제 자산을 불리는 방법을 쓰잖아요. 적은 돈은 이제 잃어도 되는 그 정도 돈은 빨리 불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원금이 커지면 보존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늘리는 것보단 보존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시장거래 인덱스, 삼성전자부터 비중이 있게 시장 수익률만큼 추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 변해버려요. 나이로 따지면 젊은 나이 때는 이것저것 다 해볼 수가 있잖아요. 나이 50, 60 지나고 나면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변화를 덜하는 것하고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참 평생 고민이에요. 아마 주식을 전업으로 하든 애널리스트든 뭐 개인이든 세력이든 누구나 다 비중을 실어서 이기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기업에는 이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기업 내부의 사정을 모두 다 일러주는 게 아니니까. 다만 이제 그런 정보의 습득 과정이나 속도나 이런 면에서 기관 투자자들이나 세력들에게 이제 개인들이 따라잡지를 못하죠. 정보가 빠르게 흘러가는데 순서가 있잖아요. 이미 언론에 보도돼서 개인들이 다 눈에 들어왔을 때는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해 있거나 폭등을 해 있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개인들은 위험을 피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연호로 인해서 개인들이 개별 종목에 비중을 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비중 실어내는 걸 너무 쉽게 강가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원금의 10%, 20%, 50%, 뭐 심지어 올인하기도 하고 이렇게 비중을 막 실어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큰 위험에 처해요. 개인들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릉전투에 유배 대군을 맞아서 육선이 썼던 충칭의 종신방어를 통해서 매집을 차분하게 합니다. 한꺼번에 하지 않고요. 첫 시작을 한 줄 해요. 미약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매집을 해요. 가급적이면 재무적 안전성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위험이 덜한 기업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유기적인 전략으로 이제 종목별 간에 현금 간에 유기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돈을 잘 따려고 하기보다는 돈을 일단 잃지 않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개별 종목에 비중을 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언제 어떤 위험에 닥칠지 몰라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한 번만 주식에서 이제 가지고 장난을 치면 자산시장에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아웃시켜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공개도 다 하고. 이전에 너무 장난이 심했어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물적 분할. 내 사람이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자기의 갈비뼈를 다 뽑아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당연히 허약해지잖아요. 근데 기존 주주들에게 또 주식을 배분을 안 해요. 새롭게 모집을 한단 말이죠. 돈을, 자산을 이자 없이 끌어들여서 돈을 모으는 게, 이게 물적 분할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니까 기존 주주들이 망가지든 말든 손해를 보든 말든 이런 일들을 마음껏 해버렸거든요. 사회이사라는 분들이 개인 주주들이 손해가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동의를 해줬어요. 지금은 잘못 동의를 하면 손해배상감이죠. 이것이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주주들의 이익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작에 나왔어야 돼요. 주식 가지고 장난치면 패가 망신한다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식에 관한 문제는 잘 접근을 했어요. 아젠다잖아요. 주식 5,000포인트까지 이끌 거야. 그러면 5,000포인트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2,000포인트 있던 게 5,000포인트로 올라가질 않잖아요. 시장 거래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상법 개정도 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하고 공매도도 엄격히 단속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동일한 가치 100원의 가치를 200원으로 올려버리는 거죠. 주가 2,500포인트 있던 것을 3,200포인트로 끌어올리는 이런 동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전 세계 증시가 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식 10년 하면서 강하게 오르는 해를 만나는 게 몇 년에 한 번씩 옵니다. 매년 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잖아요. 그러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미국 증시도 2년간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왔잖아요. 지금은 뭐 10% 미만으로 변동성이 이제 적어졌죠. 이전만큼 강한 추세로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를 성장한다 그래서 강하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쉽지 않은 해예요. 물론 2020년도 코로나19를 통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유동성 랠리를 거쳐가지고 뭐 막대한 개인들이 이제 주식에 들어왔잖아요. 이때도 폭등이 있었죠. 그 이후로 3, 4년 만에 이 큰 폭의 반등인데 이렇게 오르는 장에서도 돈을 벌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포에 이제 짓눌렸다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흡수해서 이익을 취하기가 이제 대단히 어렵습니다. 첫째도 비중, 둘째도 비중, 셋째도 비중인데 저도 이제 비중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지금은 주가들이 이제 너무 높아져서 비중을 실어내기가 이제 어려운 그런 국면에 있죠. 시장 거래로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소일을 하고 있는데 개별 종목들은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 타점이 이제 다들 너무 높아져 있어요. 비중을 실어내기가 대단히 어렵다. 뭐 증시가 계속해서 강할 것 같아요. 미국의 어닝 성장률이나 매출액 성장률 2026년도까지 팩트셋에서 예측한 걸 보면은 증시가 계속 강할 것 같습니다. 여름에 증시가 좀 약해요. 미국도 9월, 10월 이때가 증시가 좀 약해서 이 부분에 증시가 일정 부분 조정을 보이면 그때 좀 비중을 실어서 개별 종목 트레이딩을 조금 더 활성화해 보려고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볼게요.